자, 이차함수 최대치수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이차함수는 자, 첫 번째는 범위가 안 주어졌을 때야. 범위가 안 주어졌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a에다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자,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 그려지죠.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꼭지점의 x 좌표가 야가 0이 되는 x 값이니까 얼마가 돼? p죠. 그 다음에 y 좌표는 어떻게 돼? q 요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낮은 값, 우리가 최소값이라는 거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러면 x가 여기일 땐 함수값 여기고, x가 여기일 땐 함수값 여기, x가 여기일 땐 함수값 여기, x가 p일 때는 y 값이 q가 되겠지. 그리고 x가 여기일 때는 y 값이 q보다는 크죠. 즉 어디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와? 그치, 꼭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지. 그럼 따라서 여기에는 x는 p에서 최소값, 미니멈, 최소값이 q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왜냐하면 2차 함수 계속 쭉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니?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 즉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도 p, q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점일 때가 가장 높죠. 제일 위에 있지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가 p일 때 무슨 값? 최대값이 맥시멈. 자, 내가 q 요렇게 나올 거고, 그냥 가장 작은 값은 그래프가 계속 요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래서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무조건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 자, 근데 범위가 주어질 겁니다. 범위가 이런 식으로 x는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범위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함수는 그냥 그래프가 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 무조건 필수적으로 그냥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알겠더라도 그래프를 그려봐야 합니다. 이해가죠? 우리가 2차 함수잖아. 맞지? 뒤에 가서 미적분 1에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도 배울 거고, 아까 대수에서도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계속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함수를 못하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 왜 함수를 못하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식만 조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냥 대입만 뭐 해보고 그냥 계산만 해보고,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도 그려서 이렇게 옮겨보고 저렇게 옮겨보고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식만 주구장창 쓰니까 애들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그려봅니다. 자, 그래프 그려봅니다. 머릿속으로 풀 수 있어도 그래프 그리는 거. 근데 뭐 어느 정도 이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안 그려서 푸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이 정도야 뭐 머릿속으로 다 암산이 된다면야. 보통은 너희도 아마도 그래프 안 그려서 풀 겁니다. 보통. 근데 공부 이제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그래프 그리는 게 실수를 덜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 꼭지점이, 자,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1,2야. 근데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야.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야 해. 그러면 우리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항상 기본적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봅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정도 떨어져 있지. 그럼 1,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겠지. 근데 5는 어디 있어? 1에서부터 몇 칸? 4칸이니까 여기에서 2칸, 여기에서 4칸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됐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봐줄 건데 어디에서 최소값이 나와? 이 점들, 여기 점들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잖아, 맞지? 그 중에서 가장 낮게 있는 점이 여기지.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야? 2가 되겠지, y값. 그럼 최대값은 야가 나오겠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그러니까 y는 뭐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면 여기에 최대값 얼마 나와? 5 대입하니까 5 대입하면 16이니까 얼마? 18 요렇게 최대값이 나오겠지. 괜찮니?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값이 5일 때 최대값 18이 나올 거고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완전제곱식 하면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뭐 3이라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 이 대칭축이 얼만데?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범위가 내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2에서부터 x가 뭐 0에서부터 3까지라 할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x값이 0에서부터 3까지지. 그러면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3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0 넣으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최대값이. 자, 최소값은 얼마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니까 얼마? 마이너스 19.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자, 이거는 좀 상위권 애들이 보통 이제 나눌 때 푸는 문제인데 잘 봐. 우리가 지금 이거 봤을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계속 봤잖아, 우리가.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미지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칭축이 미지수면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냐? 범위 안에 들어가냐 또는 안 들어가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y는 x-a의 제곱 플러스 뭐 5래 b래. 그때 x값의 범위가 1에서부터 뭐 3까지래. 됐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뭐 다른 조건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야가 a잖아.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돼. 이 1하고 3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면 1하고 3이 요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 어디서 나와? 3에서 나올 거고 최소값 여기서 나오겠지. 그러면 a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케이스 하나 나옵니다. 다른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걸러지겠지. 됐지? 자, 두 번째. 어떻게 할까? 이 대칭축이 어떻게 됐을 때? 그렇지. 1과 3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최대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 최대값은 뭐 이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잖아. 여기서부터 요까지인데 야가 더 대칭축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야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야가 최대가 될 거고 1이 대칭축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야가 최대가 되겠지. 그런데 최소값은 무조건 뭔데? A. 야가 최소값은 확정이잖아. 미니멈.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야가 1보다는 A가 뭐보다는 3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즉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최대값이 나와? 1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3일 때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게 킬러 문항으로 나올 겁니다. 대부분 케이스 분류하는 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것 좀 적을게요, 우리. 이차 함수 좀 많이 중요해서 요쪽 필수의 7번 보자. 필수의 7번 빈여백 있으니까 여기 2번하고 2번은 적지 말고 여기 우리 3번만 좀 적자. 요렇게 해가지고 대칭축이 미지수면 케이스 분류합시다. 아니다, 요거 사진 찍어라. 좀 더 적을 시간을 줄게. 일단 진도부터 다 나가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 문제 풀다 보면 요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항상 대칭축을 기준으로, 맞죠?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지지. 그러면 자, 우리가 축의 표현이 있는데, 자, fa-x는 fa 플러스 x다. 그 다음 fx는 f2a-x다. 자, 이거 졸업할 때까지 그냥 수능 딱 치자마자 까먹으세요. 그냥 어차피 너희 수학으로 밥 먹고 살 일 없을 거 아니야. 수학쌤 될 사람 없잖아 여기. 그러면 이거는 졸업할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미적분 1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요게 뭐 어느 한,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나올 거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증명해주면 이렇게 돼. 대칭축 x는 a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가면 여기도 똑같은 거리만큼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거리를 내가 x로 잡을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 a 플러스 얼마인데? x가 되고 야는 a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 이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함수 값과 여기에 있는 함수 값이 어떻게 되니? 같잖아. 그럼 따라서 fa-x하고 fa 플러스 x가 같다라고 증명이 나오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에다가 대신에 x-a를 대입해봐. 그러면 x-a 대입하면 야는 fx가 되지. 여기 x 대신에 x-a 대입하면 f 얼마? 2a-x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 식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 안에 있는 식의 x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 야, x 플러스 왜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거는 x는 네모 플러스 세모 나누기 2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왜? 2차 함수는 뭐 대칭이니까? 축 대칭이니까. 이 표현은 2차 함수에서도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이해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fx는 f4-x. 자, 한번 해보자. 그럼 야는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fx가 이거래.
그러면 요거랑 두 개 더하면 얼만데? x는 얼마야? 동글뱅이 x에다가 더하기 4-x 나누기 얼마? 2대칭이니까 x는 얼마 대칭이야? 2대칭인 함수야. 아, 그러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건데? 2라는 겁니다. 그냥 모르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내가 좀 더 꼬아내볼게. 이렇게 나오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푸는 방법 몰랐다. 그럼 좀 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애플 하면 바로 뭐야? 사과, 바나나는 뭔데? 바나나죠. 자, 이런 것처럼 영어 단어를 딱 이야기하면 바로 딱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수학의 단어라고 생각해주면 돼.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지금 여기 봐봐. 똑같이 숫자 없잖아. 다 영어잖아. 외워라. 알겠죠?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네모, 세모 따라서 야는 x는 얼마야?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얼마? 3대칭인 함수입니다. 찰칵.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잘 봐. 자, 이거 일단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x-2의 제곱 플러스 4니까 얼마? 2가 되지.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요렇게 그리고 x가 2일 때 야는 y값이 2가 되죠. 그러면 범위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 그러면 이 대칭축 2에서부터 0은 몇 칸? 왼쪽으로 2칸. 5는 몇 칸? 3칸. 그러면 2가 여기 있을 거고 5가 좀 더 멀리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관찰하니까 5에서 최대값 나오겠죠? 그럼 y값은 얼마가 돼? 5 집어넣으면 11. 따라서 야는 맥시멈, 야가 미니멈 되겠다. 괜찮죠? 그 다음 이거는 또 마찬가지 그래프 그렸을 때 대칭축이 2야. 그러면 이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이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죠.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기면 이 양끝 값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봐. 얼마가 돼? 11 되지. 그 최대값. 맞나? 답이 똑같으면 안 되는데. 9, 11, 5 나오면 맞네. 대칭축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1 나오면 어떻게 돼? 1 나오면 3이 되지. 최소값.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에서부터 3까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완전제곱 식골로 만들어 볼게. 자, 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요거 반의 제곱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되니까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k 플러스 2. 그럼 똑같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야는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몰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럼 x가 1일 때 최대값 얼마가 돼? y값이 k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런데 x값이 1 이상 3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까지 맞니? 그러면 여기 3일 때 y값 얼마가 돼? 3 넣으면 k-6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이 4라 했고, 그럼 k값은 2가 나올 거고, k에 2를 대입하니 최소값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나오겠다.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그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처음에만 좀 해주세요. 알겠지? 나중에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뭐 눈대 대충 암산해서 하든지 그건 쌤이 뭘 안 할게. 근데 암산해서 틀리면 죽는다. 알겠죠? 암산해서 틀리면 죽는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공통 부분이 있는 최대 최소값 보자. 아, 또 재밌는 썰이 있는데, 재밌는 썰 풀고 싶은데, 진도 나가야 돼가지고, 못 풀겠다.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재밌는 건데. 자, 봅시다. 자, 공통 부분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 치환해야 되겠지. 그러면, 1번 보면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해.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하면 항상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 1번식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봐봐. 야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우리는 함수 y는 야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그러면 만약에 전개하면 4차식이지. 4차식이지. 그러면 봐봐. 어쨌든 최대 최소는 y 값을 구하는 거죠. 함수값. 그럼 볼래? 이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6인데 야는 x 값이 아니라 뭐야? t 값이 1이고 y 값이 마이너스 6이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y 값을 구해야 돼. 최대 최소는. 근데 봐봐. 야를 치환을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을 때 x 값이 1일 때 t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러면 요 그래프는 t는 이거야. 그러면 따라서 야는 함수 값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래프 봤을 때 t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다시 이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범위가 생겨버려. 항상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는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관찰해 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줘, 안 줘? 이 문제에서는 안 주죠. 최소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쉬운 거고, 자, 2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영향을 당연히 주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볼게.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항상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는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셔야 너희가 실수를 덜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그려서 x가 1일 때 t 값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겠지. 그러면 범위가 지금 0에서부터 3까지죠. 그러면 1이 0까지는 한 칸이고 3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봤을 때 최대값은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3을 집어넣는 게 최대값이지.
그러면 3 집어넣어봐.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t값이. 됐니? 그러면 이 파란색 색깔만 봐주면 되잖아. 0에서부터 3까지니까 x값이. 그럼 따라서 t의 값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가장 낮을 때가 얼마? 2가 될 거고 가장 높을 때가 얼마야? 6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2에서부터 6까지가 나온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거는 t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y 값이라고. y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그러면 다시 저거를 치환하니까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 다시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얼만데? 2가 되겠지.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해 줘야 되는데 2 넣었을 때가 당연히 무슨 값이 될 거고 최소값이 될 거고 6 넣었을 때가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최대값이 되겠다. 그럼 얼마? 1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래서 범위 주어지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활용 문제 보자. 자 이거 우리 중학교 때 2차 함수 다시 최대 최소 문제는 시험 문제에 100% 나옵니다. 이거 활용 문제는 100% 나옵니다. 그냥 1000% 나올 거야. 그래서 식 세우는 거 잘 해주시고 자 내가 식 세우는 거 요 그림 말고 다른 그림도 하나 더 설명해 줄 건데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x값이 0하고 얼마가 나와? 10 나오지. 그럼 여기가 10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잘 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2차 함수의 꽃은 뭐라 했어? 축이라 했지. 2차 함수의 꽃은 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도 당연히 어떻게 돼? 같지. 그럼 내가 미지수 항상 우리가 활용 문제는 미지수 넣는 게 포인트잖아. 그래서 내가 B점의 좌표를 A, 0으로 잡을게. 그러면 C는 여기에서 이까지의 길이가 A인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까지 길이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야는 어떻게 돼? 10-A, 0이 되겠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까지 길이는 얼마야 그러면? 10-A에서 A를 빼는 거잖아. 그럼 얼마? 10-2A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그냥 요 점을 이 함수에 뭐 하면 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A, A 제곱 플러스 얼마? 10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는 요거의 길이는 야의 Y 좌표가 길이가 되겠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둘레의 길이니까 자 둘레의 길이를 쌤이 FA라고 할게. 그래서 요 길이 얼마? 10-2A에다가 요 세로의 길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를 더해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0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8의 반틈 A 마이너스 4A 제곱 뭐가 생겨? 플러스 32가 생기지. 맞지?
그럼 얼마 해줘야 돼? 마이너스 32가 생기니까 플러스 32 해줘야 되지. 그럼 얼마? 52 이렇게 돼. 그럼 따라서 A 값이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 얼마가 나와? 52가 나온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은 맞거든? 맞지? 근데 서술형이면 감점 요소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갈까? 내가 미지수를 뭘 잡았어? A를 잡았지. 그러면 범위를 구해줘야 돼. 봐봐. 이 A는 당연히 뭐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단 커야 되지. 0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항상 A가 요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 대칭축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지. 대칭축이 얼마야? 5잖아. 야보다 이렇게 넘어가 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내접하기 못하잖아. 그럼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뭐보다는 5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게 요게 안 적으면 감점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해가죠? 서술형에는 그래. 근데 다행히도 이게 서술형 나오면 범위를 구해야 되고 객관식이나 단답형이 나오면 쌤이 이야기해 줄게. 답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옵니다. 활용 문제만 그래. 활용 문제에서 답은 100%입니다. 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100% 답은 꼭지점입니다. 아닌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이해 갑니까? 활용 문제는 일단 식 세우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서술형이면 꼭 이거 적어 주셔야 합니다. 안 적어주면 감점. 분명히 이겠다. 쌤이 꼭지점에서 답이라면서 욕하면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거 바로 보여준다. 답은 맞는데 서술형이 무조건 뭐라고? 적으라고.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가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식속이 더 쉽지? 어떻게 할까? 요 점을 뭘로 잡으면? A면 우리가 항상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야 얼마가 돼? 마이너스 A. 그러면 야가 Y는 fx라고 하면 요 길이는 요 점의 좌표가 A, 얼마야? FA가 되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A가 되고 요거의 길이는 여기 함수값이지. 그럼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돼? FA에다가 얼마 더한 거? 2A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괜찮니? 됐죠? 진도는 딱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필기하라 했던 거 필기하시고 숙제는 2차 함수